겨울 폭풍 노리스터가 뉴욕, 뉴저지, 롱아일랜드 등 일부 지역에 큰 피해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공화당 상원이 주별로 오바마 케어를 활용할 수 있는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카 폐지를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당분간은 다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행정자치부가 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합니다. 앞으로 재외국민들의 출생 신고가 일주일이면 가능해집니다. 고교 졸업 자격을 주는 뉴욕주 고졸 학력 인증 시험에 한국어 지원이 추진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겨울 폭풍 노리스터가 조용히 지나가는 듯 싶었지만 뉴욕, 뉴저지, 롱아일랜드 등 일부 지역에는 큰 피해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10,000가구가 넘는 정전 피해와 강풍으로 인한 파손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속 60마일이 넘는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 노리스터의 북상으로 23일 뉴욕과 뉴저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 지역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전 사태와 함께 대형 나무들이 쓰러지고 도로가 폐쇄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맨해튼 18스트릿에서는 주차된 차량 위로 공사장 잔해가 덮쳤고 6에비뉴 57스트릿에서는 지나가던 행인 머리 위로 공사장 잔해가 떨어지면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대중교통이 일시적으로 마비돼 퇴근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이날 뉴저지 엠트랙 펜스테이션역과 뉴저지 트렌튼역 구간, 뉴저지 트랜짓 버스 일부 구간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가 오후 늦게 재개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서밋역과 도보역에는 가로수가 쓰러져 선로를 덮치면서 열차 운행이 약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뉴저지 오션과 맘모스, 애틀랜틱, 미들섹스, 케이프 메이 지역에서는 10,000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롱아일랜드와 뉴욕시 브루클린, 마린파크 등에서도 수백 가구가 전력이 끊겼습니다. JFK 국제공항과 라가디아 공항, 뉴아크 공항에서는 이날 600여 편의 비행이 운항을 취소했으며 뉴아크 공항의 에어트레인 서비스의 운행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오바마 케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서명하면서 오바마 케어 폐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CNN, MBC 방송 등은 공화당 빌 캐시디 상원의원과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23일 오바마 케어의 대체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마련한 오바마 케어 대체안은 주별로 상황에 맞게 오바마 케어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주는 오바마 케어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민들 또한 특정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빌 캐시디 의원은 이 제안이 시민들에게 의료정책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렴한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현재 보험에 들지 않은 수백만 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에 공화당 전체의 공감대가 반영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CNN은 이 같은 대체안의 공개만으로도 공화당 의원들의 오바마 케어 대체 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호로 오바마 케어 손질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공화당의 대체안 내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공화당이 약속한 완전한 교체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소비자의 직접 지출 비용과 공제액이 급증하고 암과 같은 기존 질병을 지닌 이들에 대한 보호책 없이 몇몇 부유층들의 세금 절감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보수 성향 싱크탱크 더글러스 홀츠 이킨 회장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려는 트럼프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3사와의 미팅에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대, 기아차 등의 업체가 줄줄이 신규 투자를 약속하면서 제조업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 백악관에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제조 3사 최고 경영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길 주문했습니다. 면담에 앞서 올린 트위터 글에서도 미국 내 일자리에 대해 의논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팔 차를 지을 새 공장을 미국에 짓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을 위해 미국 기업의 공장 국외 이전은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미국 내 신규 투자를 독려하자 포드와 GM,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디트로이트 3사는 물론 도요타, 현대 기아차 등의 업체들은 줄줄이 일자리 창출 및 신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실제 이달 초 포드는 멕시코에 16억 달러 공장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미시간 공장에 7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제너럴 모터스도 지난주 올해 국내 공장에 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중서부 공장 2곳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새 일자리 2,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에도 기업 대표들과 백악관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자 한다면 신속한 허가를 받겠지만 외국에서 만들어오는 미국에 들여오는 제품에는 막대한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다카 폐지를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당분간은 다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백악관 첫 공식 브리핑에서 이민 이슈 우선 처리는 범법 이민자 추방임을 재천명했습니다. 션 스파이너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트럼프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에서 다카 프로그램 중단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범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장벽 건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행정명령을 통한 다카 폐지 역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 이슈는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의 핵심으로 트럼프의 이민 관련 정책에 이민자 단체들과 다카 수혜자들 의 불안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는 현재 다카 수혜자 보호를 위한 브릿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레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도 22일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다카 폐지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의회 지도자들이 해당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다카를 폐지할 계획은 아직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이민 서비스국에서는 다카 신규와 갱신 서비스가 평상시처럼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갱신은 73,705건, 신규는 46,229건이 계류돼 있으며 2015에서 16회계년도 3분기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신규 140건, 갱신 690건이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자치부가 1,200여억 원을 투입해 행정 서비스를 대폭 개선합니다. 앞으로 재외국민들의 출생신고가 일주일이면 가능해집니다. 국적 이탈에 어려움이 있는 재외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행정자치부는 23일 32개 전자정보 지원 사업에 1,263억 원을 투입해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공관 민원 서비스 혁신에는 8억 원을 투입해 행정기관별로 분리된 것을 통합해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 신고와 병역 신고, 범죄 경력 증명 등의 민원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 달 이상 걸리는 재외국민의 출생 신고는 일주일이면 가능해집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의 국적 이탈 서류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자정부 사업의 핵심은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으로 국민 누구나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범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는 보안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정부 사업 분야는 안전한 사회로 8개 사업에 448억 원을 투자하며 20여 개의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 사업에는 98억 원을 지원하고 생활주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도 37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외 해상에서 선박사고와 조난을 막는 해양 안전 지킴이에 27억 원이 사용되고 이민행정 시스템 구축에 10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졸업 자격을 주는 고졸 학력 인증 시험에 한국어 지원이 추진됩니다. 현재 영어 외에 스페인어가 지원되고 있지만 여기에 한국어와 중국어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니엘 스카드론 뉴욕주 상원의원과 릴리 로징 뉴욕주 하원의원은 뉴욕주 고졸학력 인증 시험인 TASC 시험을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치를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대학 진학, 취업, 연수 등 고등학교 졸업 후의 인생을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학교 및 프로그램이 다수 있습니다. 로직 의원과 스카드론 의원은 지난 2015에서 16회기에도 EHTASC 시험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치를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각각 주 상하원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고졸학력 인증 시험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기존의 검정고시인 GED를 대체하기 위한 일종의 뉴욕주 고졸 검정고시 시험입니다. 현재는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TASC의 한국어, 중국어 등 언어 지원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장애가 되는 언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뉴욕주 상원의 경우 공동 발의자로 나서는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없어 이번 회기에도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만약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120일 이후 정식 발효됩니다. 올해 세금 환급은 3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낫겠죠. 허위 세금 신고를 적발하고 부정 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의 특별 프로그램의 가동으로 세금 환급은 예년보다 지연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재무부는 최근 허위 세금 신고로 인한 부정 환급 방지 시스템 가동으로 주소득세에 대한 환급 일정이 빨라야 3월 1일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세금 환급 사기에 대대적인 대응 조치로 환급 심사를 대폭 강화한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은 예년보다 2배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주민들은 뉴저지주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요청한 환급 금액을 입력한 후 세금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세금 환급 제도를 악용,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환급을 받거나 부정 환급을 받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앞으로 세금 관련 정보를 경찰과 공유해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부정 환급 예방을 위해 근로소득세액 공제, 자녀 세금 공제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환급을 2월 중순 이후로 늦출 예정입니다. 학교 앞 학생들의 안전법안 강화의 일환으로 스쿨버스 감시 카메라 설치 법안이 뉴저지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스쿨버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정지하지 않는 위반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스쿨버스 외부에 감시 카메라를 장착해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23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주 하원에서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앞으로는 스쿨버스 정지 규정을 무시하는 차량은 카메라 단속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우고 있거나 내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정차해 있을 경우 버스로부터 최소 25피트 떨어진 곳에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지난 2015년 스쿨버스 정지 규정 위반에 따른 티켓 발부는 약 1,600장이나 됐습니다. 스쿨버스 정지 규정 위반은 최초는 벌금 $100, 2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 $250와 벌점 5점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따르면 스쿨버스 정지 규정 위반 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중복 적발 시 벌금 $300에서 $500에 벌금 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벌금 수입은 공공안전 증진 등에 쓰일 예정이라며 스쿨버스 감시 카메라 장착의 주 목적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시 카메라 회사에 이익만 창출할 뿐 실제 학생 안전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독보적인 초대형 한인은행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미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홉과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반을 둔 한인은행 유니뱅크가 합병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고석화 이사장과 케빈 김 행장은 오늘 유니뱅크의 지주회사인 UNI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의 인수합병을 위한 합의서에 양사가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홉 측은 유니뱅크와의 합병을 통해 태평양 북서 지역을 아우르는 미주 최대의 한인은행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서부 지역 SBA 대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북미를 기반으로 하는 유일한 한인은행인 유니뱅크는 자산 규모 2억 5,400만 달러의 대형 리저널 은행으로 지난해 미 전역에서 SBA 대출 실적 탑 10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호프와 유니뱅크의 합병은 현재 금융당국을 비롯한 각 주주들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으며 합병 시기는 올 여름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에 참가하는 타이거 우즈가 이번 대회에 강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출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오늘 오전 LA 인근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제네시스 오픈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자신의 PGA 투어 데뷔 무대에서 뛰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노던 트러스트 오픈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타이틀 스폰서로 나서면서 제네시스 오픈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우즈가 16살이던 지난 1992년 PGA 투어에 데뷔한 무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타이거 우즈는 이번 대회에 대한 한인 골프 팬들의 성원도 당부했습니다. The Korean community loves golf. It's a huge part of Korea and how many LPGA players there are and how many new young players are on the PGA Tour. It's become a staple in the country, and so I'm excited about coming back and competing and playing again and playing against this new crop of guys. 한편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우즈뿐만 아니라 더스틴 존슨, 조던 스피스 등 세계 랭킹 30위권 안에 드는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며 최경주와 노승열 등 한국의 간판 골프 스타들도 출전할 예정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가나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나가 세계 최대 금 생산국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환경 파괴와 노동 환경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금 생산국 중 하나인 아프리카 가나. 밀림 한가운데 헐벗은 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에서 온 광산업자들이 황금을 캐기 위해 불법으로 파헤쳐놓은 노천 금광입니다. 이곳에서 반나절 동안 수확한 금은 약 200g, 700만 원 정도의 값어치입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가나로 몰려든 금광업자만 5만여 명. 수천 개의 금광에서 중국인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채굴하는 금은 연평균 24톤. 가나 전체 금 생산량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I was shocked that this is what is happening because of such illegal mining activities. 무엇보다 마구잡이로 훼손한 숲 때문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금 추출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은이 농지를 오염시켜 주민들의 주 수입원인 코코아 나무들이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They have excavated the land, destroying the cocoa farm. It was a shock to me, because that is my life. 식수원이었던 강물은 갈색으로 변했고 물고기도 씨가 말랐습니다. 금광에서도 힘들고 험한 일은 모두 현지인들의 몫입니다.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일하다 보니 사고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숙식을 해결하는 판잣집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투자 덕분에 가나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加纳已经在过去的十几年里面，很大的影响和提高了当地加纳人的生活。 하지만 중국의 금광 투자로 이득을 본 가나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 뒤늦게 가나 정부가 나서서 불법 채광장을 단속하고 중국인 5천 명을 강제 출국시켰지만 여전히 불법 채광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광산업자들이 야금야금 황금밭을 차지하는 사이 가나의 밀림과 생태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쑥대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설날을 축하하는 결의안이 뉴욕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다니엘 스카드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2017년 1월 28일 설날의 의미를 강조하며 아시안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토비엔 스타비스키, 마틴 골덴, 레오리 콤니 등도 이번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설날 퍼레이드는 뉴요커들이 아시안 전통 명절인 설날을 이해하고 아시안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20일 일요일 뉴저지 팰리세이스팍 한인교회에서 20대 최모 씨가 예배당 밖에 놓여있던 헌금함을 훔치려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배당으로 들어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목사를 부엌칼로 위협하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예배당 안에는 30여 명이 예배를 보고 있었으나 다행히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최 씨를 범행 직후 교회와 한 블럭 떨어진 그랜드 애비뉴 인근 공원에서 붙잡았습니다. 지난 19일 커네티컷주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자동 소총과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스탠포드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윤모 씨 집에 식기세척기를 고치러 온 수리공이 집에서 소총과 탄알, 마리화나 등을 발견했습니다. 수리공은 경찰에 신고했고 윤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윤 씨는 최근 일리노이주에서 이주해 왔는데 일리노이주에서는 자동 소총 소지가 합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부터 4번, 5번, 6번 전철이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선로 보수와 청소 작업인 패스트트랙의 일환으로 4번, 5번 전철은 23일에서 27일과 30일에서 2월 3일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역부터 브루클린 애틀랜틱 애비뉴 바클레이 센터역 사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번에서 6번 전철 심야 운행도 약 2주 중단될 예정입니다. MTA는 4번에서 6번 전철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NRW 전철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춥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쯤 흐리고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차차 개이겠습니다. 금요일은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